그리고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는 뭐 검찰의 수구 기득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생겨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 지연 문제가 실제 생겼어요. 일선 경찰 현장 특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건 처리하던 게 반년에서 길면은 1년 늘어났어요, 실제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에는 검사가 수사 종결권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라도 이게 너무 많이 수사가 쌓여 있으면은 검사들한테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이거는 그 경찰을 쪼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약간 졸속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보안 수사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은 그거를 또 다시 소위 말해서 쫄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선에서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 잘 되려면은 검찰청 폐지하고 폐지를 하든 어찌 됐든 이제 수사기소 분리하고 이것도 하되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검찰 개혁이 잘 됐네. 강성 지지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덜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성호가 옳았다, 정성호가 수박이다. 제가 뭐 정성호가 100%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경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또 검찰청 없애버리고 수사권 기소 분리하고 우리 다 끝났어라고 하면 이거 또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검찰개혁 이런 실패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당연히 머릿속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정성호가 그러면 괜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냐.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유기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아니, 기존의 개혁이 성공했으면 또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계속 개혁만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 건가? 또 마음은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하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과거에는 왜 했는데 실패했고 그럼 지금은 뭘 고치겠다라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대안과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마련이 안 돼 있죠. 전 민주당에 대한 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전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안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의 인적 청산하듯이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적 청산은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전 윤석열 사단들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는 저는 공적 역할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검찰 조직이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간에 전 이 사람들 다 속아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도 개혁은 다르잖아요. 제도 개혁은 내가 검찰 권력의 피해자다. 그 피해자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원한풀이하듯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사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사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 행안부 장관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뒤에 이낙연 총리 서 있고요. 그 옆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개혁을 그때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형사사건의 엉망진창 특수사건에 윤석열한테 날개 달아줘가지고 윤석열 괴물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개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 조국혁신당 안을 갖고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안을 좀 게으르게 만들었으니까 보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묻지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특수수사에서는 조국혁신당 말이 다 맞아요. 막 피의자들 포토라인에 세웠고 별건 수사해서 하나 그냥 패가망신 시켜버렸고 근데 그게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하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한 사람을 바보 만들듯이 특수부식으로 하는 건 지금 없는 내용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의 정성호 장관의 우려에 대해서 자꾸 반박하는 논리들이 윤석열 검찰처럼 하면 어떡하냐라는 형사부와 특수부를 완전히 뒤섞어가지고 논박을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정성호 장관의 문제의식은 특수수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은 검찰 또 나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강론으로 돌아가면 짧게만 얘기할게요.
검찰 수사 다 손 떼라. 이거 검찰 악마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해요. 경찰의 수사 독점. 그럼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거나 잘못하면 그거 누가 견제합니까? 물론 법원이 다 통제는 해요. 근데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빼면 경찰의 행안부의 수사기관을 다 몰아놓고 거기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할 때 내지는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내지는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견제하냐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논리에서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없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권 없고요. 수사가 개시된 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나 자기들이 한 거를 시정하지 않아요. 경찰이 한번 딱 수사해서 무혐의 불송치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그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형태로만 하는 거는 견제가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게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는 수사권을 그 일부분은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경찰의 수사 독점 문제고 두 번째는 오늘 검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핵심은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입니다. 13만의 경찰 병력, 방대한 정보군 경찰, 집권 정치 권력이 직접 국가수사위원회를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탄생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신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분들 입에서 검찰 해체의 최선봉에 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이고 검찰 개혁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사사법 제도를 적어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 민주당에서 과연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검찰 개혁은 정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물으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지켜보던 경찰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비대화 발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수사권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는 뭐 검찰의 수구 기득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생겨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 지연 문제가 실제 생겼어요. 일선 경찰 현장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건 처리하던 게 반년에서 길면은 1년 늘어났어요. 실제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에는 검사가 수사 종결권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라도 이게 너무 많이 수사가 쌓여 있으면은 검사들한테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이거는 경찰을 쪼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약간 졸속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은 그거를 또 다시 소위 말해서 쫄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선에서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 잘 되려면은 검찰청 폐지하고 폐지를 하든 어찌됐든 이제 수사기소 분리하고 이것도 하되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검찰 개혁이 잘 됐네. 강성 지지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덜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성호가 옳았다. 정성호가 수박이다. 제가 뭐 정성호가 100%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경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또 검찰청 없애버리고 수사권 기소 분리하고 우리 다 끝났어라고 하면 이거 또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검찰개혁 이런 실패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당연히 머릿속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정성호가 그러면 괜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냐.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아니, 기존의 개혁이 성공했으면 또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계속 개혁만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 건가? 또 마음은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하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과거에는 왜 했는데 실패했고 그럼 지금은 뭘 고치겠다라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대안과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마련이 안 돼 있죠. 전 민주당에 대한 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전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안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의 인적 청산하듯이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적 청산은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전 윤석열 사단들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는 저는 공적 역할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검찰 조직이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간에 전 이 사람들 다 속아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도 개혁은 다르잖아요. 제도 개혁은 내가 검찰 권력의 피해자다. 그 피해자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원한풀이 하듯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사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사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 행안부 장관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뒤에 이낙연 총리 서 있고요. 그 옆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개혁을 그때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형사사건의 엉망진창 특수사건에 윤석열한테 날개 달아줘가지고 윤석열 괴물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개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 조국혁신당 안을 갖고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안을 좀 게으르게 만들었으니까 보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묻지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특수수사에서는 조국혁신당 말이 다 맞아요. 막 피의자들 포토라인에 세웠고 별건 수사하고 별건 수사해서 하나 그냥 패가망신 시켜버렸고 근데 그게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하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한 사람을 바보 만들듯이 특수부식으로 하는 건 지금 없는 내용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의 정성호 장관의 우려에 대해서 자꾸 반박하는 논리들이 윤석열 검찰처럼 하면 어떡하냐라는 형사부와 특수부를 완전히 뒤섞어가지고 논박을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정성호 장관의 문제의식은 특수수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은 검찰 또 나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짧게만 얘기할게요. 검찰 수사 다 손 떼라. 이거 검찰 악마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해요. 경찰의 수사 독점. 그럼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거나 잘못하면 그거 누가 견제합니까? 물론 법원이 다 통제는 해요. 근데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빼면 경찰의 행안부의 수사기관을 다 몰아놓고 거기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할 때 내지는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내지는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견제하냐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논리에서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없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권 없고요. 수사가 개시된 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나 자기들이 한 거를 시정하지 않아요. 경찰이 한번 딱 수사해서 무혐의 불송치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그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형태로만 하는 거는 견제가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게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는 수사권을 그 일부분은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경찰의 수사 독점 문제고 두 번째는 오늘 검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핵심은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입니다. 13만의 경찰 병력, 방대한 정보군 경찰, 집권 정치 권력이 직접 국가수사위원회를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탄생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신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분들 입에서 검찰 해체의 최선봉에 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이고 검찰 개혁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사사법 제도를 적어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 민주당에서 과연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검찰 개혁은 정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물으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지켜보던 경찰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비대화 발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수사권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